네, 저당권 하기 전에 110페이지 공동 소유 잠깐 설명드릴게요. (110페이지) 가시면 공동 소유가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A가 사망했다.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삼형제가 있습니다. 가불병. 사이좋게 3분의 1씩 3분의 1씩 지분으로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를 봅시다. 그러면 이 토지가 있는데 상속받은 토지를 삼형제가 3분의 1씩 상속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때 상속 같은 경우에 이 지분들은 사업 목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냥 상속으로 인해서 상속받은 거지 이런 경우는 무슨 목적이 없다? 무슨 사업 목적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업 목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경우에 이 상속받은 토지를 공유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유물. 그리고 이거는 무슨 지분? 공유 지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특징은 여기 무슨 목적이 없다는 거? 사업 목적이 없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여기 토지를 삽니다. 자, 일필지를 사서 여기다가 건물을 뭐해서 신축해서 조그맣게 식당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식당. 그래서 세 명이 의기투합해 가지고 일필지 사서 신축해서 식당 만들어서 그 다음에 3년간 해본 다음에 3년 후 이걸 법인화시키자. 뭐하자? 법인으로 해가지고 전국적인 체인망을 구축하자. 해서 의기투합해가지고 뭉쳤습니다. 각자 서로 일정 금액을 투자를 합니다. 각자 뭐가 있을 것이다? 지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업 목적을 가지고 이런 뭉친 단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동업관계가 됩니다. 사업 목적이 있다. 일종의 동업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주식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조금 투자한 겁니다. 그래서 갑은 이때 있는 경우를 이걸 합유물이라고 합니다. 합유물. 지분은 무슨 지분일까요? 이거는 합유 지분. 특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사업 목적이 없을 때는 여기 뭐라고 표현하고요? 공유. 사업 목적이 있으면 뭐다? 합유. 혹시 부부가 오랜 세월 동안 살다 보면 네 거 내 거 구별 없는 재산이 발생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래서 같이 살 때는 문제가 없는데 살다가 이렇게 서로 또 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혼하는 경우도 있죠. 그때 보통 이제 뭐가 나오죠? 위자료는 귀책사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 주는 게 위자료예요. 그 손해배상 문제고, 그 말 타는 게 뭐 있어요? 재산분할 청구 들어가잖아. 무슨 분할이요? 재산분할도 뭐로 보는 거예요, 그걸? 합의로 보는 거예요? 공유로 보는 거예요? 아니, 부부끼리 무슨 사업 목적이 어디 있어? 그럼 뭐다 일종의 공유 관계로 보는 거야. 무슨 관계? 공유 관계로 보기 때문에 재산 분할 청구하게 되면 뭐 하는 거야? 쪼개주는 거죠. 무슨 분할? 재산 분할.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SK 거기 지금 회장님 사모님하고 SK 그 분하고 지금 이혼 소송 제기해가지고 지금 난리치고 있잖아. 너무 금액이 적게 나왔다는 얘기지, 재산 분할이.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는 뭐가 없다는 거? 삼목적이 없고 합유는 무슨 목적이 있다? 삼목적이 있다. 그 봅시다. 갑을병 중에서 병이 자신의 공유 지분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자, 이 지분 처분할 때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때 전원 동의다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요? 선택해 보세요. 지분 처분 동의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네, 전원 동의 맡아서 처분해야 된다. 선택해 보세요. 응? 지금 방금 전에 여기 뭐가 없다고 그랬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자유롭게 뭐 할 수 있다? 처분. 자, 이쪽 볼게요. 3년 동안 우리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메뉴 개발해가지고 3년 뒤에 주식회사 법인해가지고 전국 최망해서 나중에 전 세계로 뻗어가는 하자. 그럼 요 단계에서 갑을병 3사람이 있었는데 갑은 음식을 잘해가지고 여긴 주방을 맡고 있고 을은 계산을 잘해서 카운터 맡고 있고 병은 이걸 좋아해요. 그래서 오토바이 타는 좋아가지고 뭐하고 있다? 배달. 이렇게 서로 분업체제로 들어갔어. 근데 요즘 배달하다가 너무 힘들어, 그죠? 가끔 배달하러 갔다가 거기 보니까 층수가 31층인데 그날따라 뭐가 일어났어요? 정전. 올라가다가 다 힘들죠? 그러니까 배달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이 지분 갖고 있다가 이 사람이 지분을 처분할 때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 지분을 처분할 때 자, 자유롭게 처분하고 갈 수 있을까? 동의 맡아야 될까? 상식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요? 저는 동의 맡아야 되는 거요? 이건 목적이 있잖아요. 지금 3년 동안 벼투했으니까 이거는 동의를 맡아야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못 받으면 동의 맡아야 되는 거예요. 자, 왼쪽 갑니다. 이 공유물을 내 지분만큼, 뭐만큼? 지분만큼 쪼개 달라. 뭐 달라? 아니, 이 토지를 내 지분만큼 쪼개 달라. 네,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전원 동의 맡아서 해야 된다. 선택해 보세요. 응? 저거는 동의가 아니고 뭐다? 자유롭게. 내 지분만큼 쪼개달라고 자유롭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쪽 갑니다. 이쪽 갑니다. 합유물, 무슨 물? 합유물을 내 지분만큼 쪼개달라 할 때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전원 동의 맡아야 됩니까? 네? 여기는 3년 동안 하자라고 약속했으니까 중간에서 쪼개달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뭔다? 자유가 아니고 뭐다? 전원 동의 맡아서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책자 110페이지에 그림이 있죠. 공동 소유 중 그림이 공유하고 합유가 있을 때 공유는 무슨 목적이 없다? 삼목적이 없다. 삼목적이기 때문에 지분 처분도 자유고 분할 청구도 자유입니다. 근데 합유는 삼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분 처분할 때도 뭐다? 구속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저는 뭘 맡아야 되고 또 함부로 분할 쪼개달라 해서도 안 되잖아요. 여기 구속을 받는 거예요. 여기 뭐다? 자유. 하나 더 볼게요. 하나 더 대표적인 거. 병이 사망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사망했습니다. 네. 자, 병 2, 병 3, 병 4가 있습니다. 이 공유 지분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될까요? 상속이 안 될까요? 이 병이 갖고 있다가 사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유 지분은 상속된다, 상속이 안 된다? 네, 상속이 됩니다. 자, 여기 들어갑니다. 병이 배달하다가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네, 병 2, 병 3, 병 4가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있죠. 네? 이 합유 지분이 상속인에게, 자, 상속된다, 상속되지 않는다. 자, 상속된다, 상속되지 않는다.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상속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만약에 상속된다라고 가정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병 2, 오토바이, 병 3, 오토바이 갖고 오고 병 4, 오토바이 갖고 와가지고 사망한 이후에 이 병 2, 병 3 사업 같이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배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얘기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갑을 입장에서는 이 병 2, 병 3, 병 4를 알아요? 몰라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아니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상속된다 하지 않고요. 상속되지 않는다로 갑니다. 모르는 상속인들하고 같이 뭐 할 수는 없는 거다. 사업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상속인들 억울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잖아요. 대신 상속인들은 이거 다른 거예요. 지분이 상속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안 됩니다. 모르는 사람하고 사업할 수 없고,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상속인들은 지분 계산 청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지분을 돈으로 뭐해서 환산해서 달라 하는 건 되지만, 이 지분을 상속받아가지고 갑을하고 같이 뭐 할 수는 없는 거다. 사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공유 지분은 당연히 뭐가 되지만, 상속이 되지만, 여기는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거기 113페이지 가시면 5번 있을 거예요. 113페이지 5번,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의 소유권 귀속관계. 부동산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상속인에게 뭐 되지 않고, 상속되지 않고, 가로 열고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뭐 하지 못하므로, 그러니까 무슨 지분은 상속되지 않는다. 합유 지분은 뭐 되지 않는다. 상속되지 않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 합의로 귀속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 단독 사유로 귀속된다.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의문점이 남잖아. 그러면 상속인들은 너무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뭐로 한다? 합유 지분 상속은 안 되지만 뭐 한다? 지분을 금전으로 환산해서 달라 할 수 있다는 거죠. 지분 계산 청구로서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유 지분은 당연히 뭐가 돼요? 상속이 돼요. 근데 합유 지분은 상속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공동소유 형태는 세 가지로 나옵니다.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고 총유가 있죠. 이 총유에다가 뭐 하나 그려놓으면요, 교회 하나 그려놓습니다. 교회. 공유, 합유, 총유. 그래서 일필지를 살 때, 뭘 살 때? 자, 일필지를 살 때 그냥 둘이 모여가지고 그냥 서로 그냥 이거 사면 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일필 살 때 그냥 뭐 한 경우 있어요? 그냥 5천씩 그냥 갑우리 사가지고, 에? 이 일필지가 있으면 그냥 여기다 갖다 등기할 때 등기부에다가 그냥 갑이 몇 분의 몇 이렇게 한다면 이건 보통 그냥 공유라고 보시면 돼. 뭐라고 한다고요? 공유. 근데 사업 목적을 가지고 일필지를 사가지고 갑이 5천을 투자하고 을이 5천을 투자해서 만약에 식당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식당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만약에 이렇게 매입했다면 이것도 가서 등기했을 때 뭐다? 지분 적으면 돼. 이렇게 투자했던 금액. 근데 이 식당 목적이 있으니까 일단은 이게 뭐다? 이게 공유 관계면 이게 무슨 관계가 된다? 합유. 이 일필지를 어디서? 교회 짓기 위해서. 뭐 짓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여기에 많은 누구들이 있을까?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지? A, B, C, D를 갖다 뭐라 그러지? 교회에서 뭐라 그러죠? 신도? 신도 또 뭐라 그러지? 뭐 신자? 또는 형제, 자매? 뭐 여러 가지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교회 재산은 누구 거 될까? 교회 재산은 이 구성원들의 무슨 소유다? 공동 소유. 이 구성원을 뭐라 그러냐? 이 신도, 신자, 형제, 자매를 법률로 고친 말이 뭐냐면 사원이라 합니다. 사원. 뭐라고요? 사원의 공동 소유. A, B, C, D의 공동 소유인데 이 경우는 총유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리고 이 A, B, C, D, E를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표현해요. 설립 등기 안 된 사람이 모인 단체.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안 된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 이렇게도 표현해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법인 아닌 사단. 이것도 촌스럽다 그래가지고 앞에도 이렇게 써. 뭐라고? 이렇게. 무슨 사단? 비법인 사단. 그러니까 문중, 교회. 문중, 토지가 있고 교회 토지가 있으면 이 토지 소유권 형태는 뭐다? 이 문중교회를 뭐라고 표현한다? 설립 등기 안 된 사람이 모인 단체, 이코로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다른 말은 뭐다? 법인 아닌 사단. 앞에 뭐 붙였다? 비법인 사단.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다? 비법인 사단이 갖고 있는 뭐다? 공동소유권 총유입니다. 그래서 이 총유 형태에는
여기는 전부 다 뭐가 존재하죠? 지분이 있고 여기도 지분이 있는데 교회 구성원은 교회 재산 관련돼서는 뭐를 인정하지 않는다? 지분 개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이 교회 다니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네?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 재산이 누구 거냐 했더니 뭐 하나님 거다, 뭐 목사님 거다, 신부님 거다, 그런 게 안 돼. 이 구성원들의 뭐다? 공동 소유 형태 뭐가 된다? 총유. 그래서 이 공동 소유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공유는 전부 다 아까 지분, 처분, 자유, 분할 청구, 자유했었죠. 그래서 자유롭게 자유인으로 살다가 뭐로 살다가 여기 합유 들어가면 여기는 사업 목적이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자유인으로 살다가 한때 조직원으로서 살다가 뭐 살다가? 조직 살다가 나이 들어서는 어디 가서 교회 가서 참여하고 살았다. 그러면 세 가지 형태가 풀어질 수 있어. 공유는 뭐죠? 자유. 그럼 여러분들 가끔 영화나 드라마 보시게 되면 이 조직 들어가면 어떻게? 조직 들어가면 아니 조직원 생활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한 조직원이 뭡니까? 이제부터 조직원 그만둘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용서합니까? 아니면 가서 손가락 잘라야 돼? 들어보면 조직을 하다가 나 더 이상 조직원 생활 안 할 거야. 그러면 그걸 허용합니까? 안 합니까? 여기는 지분, 처분, 자유죠. 합유는 지분, 처분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저는 뭘 맡아야 돼? 동의 맡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직원 생활을 그만두면 어떻게 돼요? 두목의 허락이 있거나 아니면 전원 동의가 맡아가지고 아니면 손가락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교회 가서 참여하고 살았다. 자유롭게 살다가 조직원. 그거 보세요. 여기는 공유지분 상속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아버지가 조폭이야, 조폭. 조직원. 아버지가 죽었어. 자식도 조폭돼야 되나? 지분 상속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이랬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살다가 한때 조직에 몸 담았다가 마지막에 어디서? 교회에서. 그게 공유, 합유, 총유. 그래서 공동소유 형태는 몇 가지다? 세 가지. 그러면 이제 합유하고 총유 건너가고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유가 됐을 때, 뭐가 됐을 때? 자, 한번 보세요. 공유물 분할 청구는 자유입니다. 청구는 뭐다? 자유. 내 집만큼 쪼개달라라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단, 방법은 어떻게 될까? 공유물 분할하는 방법은 첫 번째, 뭘 해야 됩니까?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해서? 협의해서 쪼개는 겁니다. 그러면 협의할 때 방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뭘까요? 가장 좋은 것은 현재 물건을 뭐 하는 것? 분할하는 겁니다. 네,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삼형제가 현재 물건을 쪼개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현물 분할에 대해서 협의가 잘 될까 안 될까? 자, 큰형이 사거리인데 같은 면적으로
내가 형이니까 난 여기 먹을게. 둘째는 여기 먹어. 셋째는 이렇게 먹어. 그럼 누가 가장 반발할까? 형이 반발할 거 아니야. 아니 사거리에 쥐는 다 사거리에 접해 있고 나는 냉꽁치 아무것도 사거리 없잖아요. 그럼 불만 있을 거 아니야. 면적이 같을다 할지라도 병이 이건 거부할 거란 얘기야. 또 뭐 이렇게 하더라도 서로 안 맞아. 만약에 현재 물건을 분할하기로 다행스럽게 뭐가 됐다면, 협의됐다면, 만약에 자 협의됐을 때 취득할까요? 등기했을 때 취득할까요? 네, 이거는 합의한 거기 때문에 이건 언제다 등기해야지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러면 이 토지가 뭐로 분할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아니 분할 등기해서 다 가져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야. 협의가 안 돼. 아니 왜 좋은 데 가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경우? 그럼 팔아서 너나 먹자. 팔아서 돈을 나눠 먹자. 그럼 이게 무슨 분할이다? 대금 분할이야. 팔아서 너나 먹자 하니까 이 을이 뭐라 합니까? 아니 왜 지금 파느냐? 2년 뒤에 팔게 되면 이 값이 2배, 3배 이상 파는데 왜 지금 팔아? 안 돼. 그럼 또 뭐도 안 되는 거예요. 대금 분할도 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겠죠. 세 번째는 그러면 여유 있는 형이 다 사. 여유 있는 사람 내 지분을 사라고. 그걸 가액 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배상이요? 그래서 현대가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무슨가요? 근데 현물 분할도 안 돼. 대금 분할도 안 돼. 큰형이 나 지금 돈 없어. 살 수 없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 그냥 지분 처분하고 나가는 게 아니고 공유물 분할 청구는 각자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방법론은 첫 번째 뭘 해야 된다? 협의. 그래서 현대가 방식해가지고 이게 해결되면 되는데 이거 안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소송 가는 거야. 법원에 뭐 한다? 소송 거는 거야. 소송 가면 뭐로 가는 거야? 법원으로 가는 거야. 법원으로. 이 소송 가가지고 판결 이전 단계에 법원에서 조정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조정. 그러면 판사도 굉장히 힘듭니다. 매일 뭐 읽어야 돼. 판사의 임무는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양쪽, 이쪽 주장을 다 모아봐야 돼. 맨날. 읽어야 됩니다. 판결하는데 폭증합니다. 힘든 직업이야, 판사도. 그러니까 판결 이전에 무슨 단계에서 조정이 이루어지면 이 판사 업무가 많이 뭐예요? 줄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조정관이 이 사명자한테 뭘 하느냐? 이 판사한테 가면 이 판사는 네. 자, 분할 판결을 안 해주고 경매 친다는 거예요. 뭐 친다고? 조정관이 얘기하는, 야, 이 판사는 분할 판결 안 해준다. 다 경매 쳐버린다. 경매가 뭐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매매해서 대금을 나눠먹는 게 나은 거예요? 이게 뭐 경락당해가지고 경락되면 나눠먹는 게 나은 거야. 아니 팔아서 대금을 나눠먹는 게 나은 거지. 경매당하면 이게 가격이 뭐예요? 다운되잖아. 그래서 다행스럽게 조정에 의해서 세 사람 형제가 이때 정신 차리고서 좋다. 그러면 서로 불만 있지만 조정을 내서 현물 분할하기로 만약에 뭐가 돼서 조정 단계에서 협의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 언제 소유권 취득한다?
등기해야 취득한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비록 어디에 왔지만 법원. 근데 조정도 안 돼. 그럼 판사가 뭐 하겠어요? 판사가 원칙은 저기 현물 분할입니다. 무슨 분할이요? 판사가 임의적으로 여기 나눠 먹어라. 그래서 법원에서 무슨 분할? 현재 물건을 분할, 판결을 때려주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힘들면 못 친다. 법원에서는 둘 중 하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물 분할 판결 받거나 아니면 경매를 통해서 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 가시면은 판결은 아마 없을 거예요. 책자 111페이지 가봅시다. 111페이지 맨 꼭대기 위 뭐가 나오죠? 협의에 의한 분할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협의. 자, 협의 가서 현대가 방식이 되면 좋은데 협의가 성립이 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러면 현대가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유자는 법원에 공유 분할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이 분할함에 있어서 현물 분할 판결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능하거나 분할로 가액이 현재의 감소될 염려가 있다면 그 물건을 뭐해서 경매해서 대금 분할할 수도 있다. 그리고 4번에 가시면은 재판상 분할에 있어서 현물 분할 판결, 형성 판결이 확정되면 분할된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 없이도 단독 소유권을 뭐한다? 취득한다. 이게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이라고 합니다. 무슨 판결? 그래서 형성 판결은 등기 없이도 자동적으로 취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협의가 됐습니다. 뭐가 됐다고? 네, 현재 물건을 분할하기로 3형제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이렇게 쪼개기로 약속을 다 했는데 막내가 그 다음날 생각해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뭐가 안 든다고요?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못하겠다. 이때 막내가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이건 없습니다. 일단 뭐 했으면 협의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나 이거 동의 못한다. 이미 다 뭐 했어? 도장 찍어놨단 말이야. 이거 너무 억울하다. 그럼 법원 가서 다시 따져보자. 이건 안 됩니다. 협의가 일단 되면 법원으로 오면 안 됩니다. 이유는 간단해. 판사도 바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일단 뭐 했으면 쪼개기로 약속해서 도장 다 찍었으면 거기서 끝난 거지. 법원에 다시 소송 제기하면 안 돼. 그럼 이 사람이 끝까지 안 주려고 할 거 아니야. 동의 안 할 거 아니야. 아니 뭐 도장 안 찍으려고 할 거 아니야. 그 다음부터. 그럼 이제 갑을이 뭐다? 우리 약속한 대로 뭐하라? 약속한 대로 뭐하라? 이행하라 해서 이행 판결 소송을 제기하는 거야. 누굴 상대로? 아니 얘가 도장을 하려면 여러 도장 찍어야 될 거 안 찍는 경우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갑을이 협의된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병한테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겠지. 안 해주니까. 그 이행 판결 받아가지고 가서 뭐 하게 되면 등기하면 비로소 소유권 취득합니다. 형성 판결은 아까 무슨 취득이지만 판결과 동시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근데 이런 이행 판결은 뭘 받아서?
판결 받아서 뭐래지만이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성 판결과 제가 이행 판결을 잠깐 얘기했는데, 예. 잠시 어디로 한번 가볼게요. 네, 어디를 가냐면 83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83페이지 가시면 187조가 적용되는 경우에 2번 있죠. 2번에 판결, 가로 열고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의 경우 판결 확정 시 변동. 근데 그 밑에 이행 판결, 확인 판결은 판결 확정 시간이라 언제 변동한다? 등기 이전 시 변동한다고 돼 있다는 거. 그래서 형성 판결과 무슨 판결? 이행 판결. 자, 거기 83페이지는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 정리 뭐냐면, (83페이지는) 이렇게 합니다. 이 변동이 생기면 이렇습니다. 자동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 등기해야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라고 생각하세요. 자동 취득과 등기 취득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자동 취득, 등기 취득이 아니고 무슨 취득? 자동 취득하는 경우의 대표가, 네, 제가 묶어볼게요. 네, 상수형 경기. 여기 쓰면 돼요. 뭐라고요? 상은 상속된 경우, 수는 공용징수, 수용을 얘기합니다. 형은 형성 판결, 경은 경매, 기는 기타. 그래서 상수형 경기, 이런 경우는 뭐하지 않아도, 등기 없이도 뭐한다? 자동적으로 취득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경매라는 그 용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경매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민법전에서는 187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박스 안에 보시면은 상속이 어디 있을까요? 4번에 나옵니다. 포괄적 승계라고 나왔죠. 4번이 바로 뭐다? 상속. 포괄적 승계. 그게 상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번이 공용징수, 2번이 형성 판결, 3번이 경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뭐다? 기타입니다. 그럼 봅시다. 거기 5번에 5번하고 6번 있습니까? 5번 제목이 뭐죠? 법정지상권 취득. 6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 대표적인 얘기죠. 이런 경우는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자동 취득하는 겁니다. 매매 같은 경우는 뭘 해야지 소유권 취득합니까? 매매는 등기에 취득하죠. 경매는 언제 취득한다? 경락인이 등기에 취득하는 게 아니고 경락대금, 잔금을 다 모으면 납부함과 동시에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매매는 뭐 해야 되고요? 등기해야 취득한다라고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수형 경기, 무슨 취득이다 이거는? 자동 취득. 그러면 이제 186조 법률행위 같은 경우는 뭘까? 법률행위 같은 경우는 무슨 취득이 아니고 자동 아니고 등기. 이쪽은 뭐다? 대표가 뭐예요? 매매 같은 경우. 뭐 같은 경우? 매매. 그러니까 여기 매매는
등기해야 취득하는데 경매를 통할 때는 뭐 없이도 자동 취득. 그런 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공용, 징수, 여기 지금 형성 판결 예를 든 거예요. 무슨 판결? 형성 판결 했던 게 바로 뭐다?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다. 판결은 등기 취득이 아니고 뭐다? 자동 취득. 네, 그렇게 해서 연결된 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시면 111페이지. 몇 페이지요? 그러니까 111페이지가 했던 여기 얘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 소유가 나오면 세 가지 어떻게 가세요? 느낌상. 아까 그냥 얘기했잖아요. 느낌이 자유롭게 살다가 한때 뭐 담았다가 조직에 몸 담았다가 나중에 뭐다? 교회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유, 합유, 총유. 그래서 총유, 문중. 그게 뭐예요? 교회 재산은 그 구성원들의 뭐다? 공동 소유 형태가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옛날에 문중의 구성원은 남자만 구성원이었어요. 여자는 뭐가 아니었다? 구성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문중 땅을 팔아가지고 누구들끼리 다 나눠 먹어. 남자들끼리 나눠 먹으니까 여자들끼리 열받아가지고 아니 이 남녀 평등 시절에 어떻게 여자를 사람 구성 왜 안 하냐 해가지고 여자를 소송 제기합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여성도 그 총 구성이다 아니다. 판결 받았습니다. 근데 그 효과는 판결 그때부터 발생합니다. 뭘 하지 않고 그 팔아먹은 땅은 다 누구 거야 전부 다. 그걸 끝난 거야. 그 이후에 이제 문중 땅 팔아먹게 되면 누구한테도 돈을 줘야 된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어쨌든 공유, 합유, 총유 가지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그 정도에서 공유관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담보 물건 들어가서 아까 우리가 저당권 가봐야 되겠죠. 136페이지 가보세요. 몇 페이지요? 136페이지. 좀 예쁘게 거기 색깔 칠해 보시면 되겠죠. 부동산 담보 대출. 그러면 대출이 뭐예요? 소비대차 채권 채무 관계로 들어가고요. 부동산 담보를 법률 용어로 고친 말이 뭐예요? 부동산 담보를 그게 고친 말이 뭐다? 저당권이에요. 저당권.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 제공자 왼쪽 설정자 채무자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제3자는 병으로 고쳤으면 좋겠네. 병. 그리고 우측에 담보권 취득자는 누구다? 저당권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저당권자는 특징 뭘 하지 않는다? 뭘 하지 않는다? 점유를 하지 않는다 이야기요. 그러면 경매 쳐서 들어가서 뭐 받겠다? 우선 변제 받으면 목적입니다. 그래서 꽃 중에 꽃이 무궁화 꽃이고 담보 물건 중 담보 물건 킹이 바로 뭐다? 저당권. 저당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도 받고 목적 부동산을 계속 뭐 할 수 있다는 것.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장점이 바로 뭐다? 저당권. 그러면 이 저당권은 가장 포인트는 여러분들 아까 했습니다만 보세요. 이 저당권이 붙어 있을 때 이 채무는 확정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채무가 확정돼 있다? 안 돼 있다? 채무 확정된 게 저당권이야. 돈 5억을 빌렸어요.
채무가 5억으로 이미 확정된 금액 붙이는 게 바로 무슨 건이다? 저당권.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왜 해야 됩니까? 아니, 담보 갖고 있는데 저게 내 담보 있다는 뭐 표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가장 바람직한 게 뭐예요? 뭐 갚는 거? 채무. 변제하는 거죠. 변제하면 이 저당권은 뭐 하는 겁니까? 등기. 자동소멸, 말소소멸. 자동소멸하는 거니까 이 등기는 무슨 등기가 되는 거예요? 무효 등기가 되는 거예요. 가장 바람직한 거.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채무를 만약에 변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 변제 뭐 됩니까? 저당권 뭐 하는 거예요? 실행하는 거 아닙니까? 실행하는 게 바로 뭐예요? 경매예요, 경매. 그러면 경매에서 경락인이 나타났다 이야기예요. 경락인이. 그러면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다 뭐하고 완납하고 등기합니다. 그러면 완납했을 때 소유권 취득합니까? 등기했을 때 완납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락인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웃을 것이고 이 저당권자는 왜 저당권을 실행한 거예요? 아니, 이 채권을 뭐 하려고?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경매 친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입장권이 있다 없다? 그러면 선순위보다 먼저 받을 수는 없겠지. 후순위 채권자보다 들어가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변제? 우선 변제. 근데 이 우선 변제가 137페이지를 보세요. 뭐뭐가 나옵니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 해가지고 137페이지 첫 번째 원본이 나오죠. 아니, 제일 중요한 게 원본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원본. 두 번째, 뭐 뽑습니까? 아니, 원본 뽑고, 두 번째, 이자. 세 번째, 자, 위약금이란 말이 있고요. 벌칙금입니다. 위약했을 때 벌칙금.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네 번째가 뭐죠? 지연이자. 자,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붙는 거예요? 돈 갚은 그 다음날부터 지연이자 붙는 거죠. 근데 지연이자가 몇 년분이라고 돼 있을까? 자, 그게 포인트야. 지연이자가 몇 년분이다? 1년분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하러 들어갔던 부수 비용들. 남는 금액은 노타치. 그럼 특징. 변제기까지 이 이자는 제한 없이 무제한 가져갈 수 있지만 뭐만큼은? 지연이자는 몇 년분이다? 1년분에 한한다는 사실이죠. 이 1년분은 왜 뒀느냐? 후순위 권리자용입니다. 무슨 용이요?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으니까 배당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니까 앞에 선순위 저당권자가 지연이자를 계속 제한 없이 가져가게 되면 뒷사람 받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채무 확정된 저당권 경매가 되면 지연이자가 몇 년분밖에 안 돼요. 1년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변칙으로 들어갑니다. 뭐 들어간다고? 변칙을 해가지고 A점 때, 자, B는 액수가 5억이야. 얼마라고요? 저 5억에다가 한 30%를 더 추가시킵니다.
30%가 얼마예요? 어? 그럼 얼마 돼요? 1억. 30%는 얼마야? 그러면 얼마나 1억 5천이죠? 그럼 얼마를 해가지고 6억 5천으로 집어넣을게. 그렇고 갑자기 뭐라 한다? 채권 최고액 해놓고 여기다가 뭘 적는다? 근저당을 붙여놓습니다. 무슨 저당이요? 아니 빌린 액수는 얼마인데? 5억인데 30%를 더해가지고 괜히 6억 5천. 근데 실제 빌린 금액은 얼마예요? 5억밖에 안 돼. 해놓고 근저당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왜 근저당으로 가느냐? 포인트는 바로 지연이자가 1년분에 하나지 않는다는 것 때문입니다. 넘겨보세요. 쭉쭉. 145페이지 가보세요. 145 그림 있고 밑에 가면은 설정 밑에 효력에 박스 돼 있죠. 색깔 진하게 들어가 있죠. 피담보 채권 범위 잘 보시면 근저당 지연이자는 1년분에 하나지 않고 전부 담보라고 돼 있죠. 일반 저당권은 지연이자가 몇 년분? 1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근저당으로 설정하게 되면 지연이자는 1년분에 하나한다, 하나지 않는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연이자가 1년이든 2년이든 얼마 안에 들면 6억 5천 안에 들면 다 뽑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지연이자가 몇 년밖에 안 돼요? 법에 정해진 거니까. 그러면 저당권 설정하게 되면 은행이 업무가 바빠질까 안 바빠질까? 채무자가 돈을 안 갚게 되면 지연이자가 몇 년밖에 안 돼. 1년뿐이 안 되니까 1년 이내에 저당권을 뭐 해야 돼요? 실행해서 돈을 회수하려고 굉장히 바빠집니다. 근데 뭐로 설정하게 되면? 아니 빌린 액수는 5억인데 등기부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으니까 여긴 채권 최고액까지는 다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지연이자가 1년분이든 2년분이든 어디 안에만 있다면 몽땅 뽑아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중은행에서는 절대 뭐 설정하지 않아요. 이거 안에 전부 다 이걸로 한다니까. 뭐 때문에? 지연이자 1년분에 하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시중은행은 전부 다 이걸로 하는 거야. 그래서 물어봐요. 그지? 그 기업 공인 물어봐. 기업. 아니 내가 빌린 액수는 이건데 왜 근저당권 설정합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럼 전부 다 뭐라 대답하는 줄 아세요? 아 실무가 그래요. 실무가 이렇게 얘기해. 잘 모를 땐 실무가 그렇다는 거야. 아니 이런 배경이 뭐야? 이런 배경이 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요거 설정하는 거예요. 근저당으로. 그러니까 편법이죠. 아니 우리나라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전부 다 법적 책임 벗어나잖아. 대학에서 청소년들 고용할 때 직접 계약을 합니까? 위탁합니까? 왜 위탁해요? 문제가 생기면 대학 자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위탁했으면은 그 위탁한 그쪽에 책임지는 거지 이쪽에 책임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법에 정해져 있으면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을 누가 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뺏으려고 자꾸 도망가는 이렇게 편법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상 근저당은 원래 이런 게 아닌데 원래 이거 설정해야 되는데 전부 다 편법을 쓰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 뭐 때문에? 지연이자 때문에 그렇다는 것만 아시면 돼. 그래서 등기부에 뜨는 근저당은 전부 다 뭐예요? 저 지연이자 그러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근저당 걱정할 거 있어 없어?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 왜? 경매가 되면 다 뭐 할 것 같아 전부 다. 근저당 저당권은 여러분들이 안고 가는 게 아니야. 전부 다 뭐 되는 거예요?
소재. 경락대금에서 배당을 받고 나가는 저당권자도 있고 다 받지 못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당권은 다 그들은 다 뭐가 된다? 다 소재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저 저거 내가 인수하는 건지 인수 안 하는 건지 그것만 걱정하면 되잖아. 그래서 근저당은 왜 설정한다? 사람들이 은행에서 왜 이걸 좋아한다? 지연이자가 1년분에 뭐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지 않기 때문에 근저당으로 처음부터 설정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저당권, 원래는 저당권인데 근저당으로 편법으로 간다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137페이지. 몇 페이지요? 137페이지. 그러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배당받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채권자 중에서는 은행이 아니고 개인이, 사, 이런 사람들 있지. 무슨 권자들? 이 하시는 분들은 저당권 설정하지 않아. 이거 그냥 통째로 먹을 수 있는 방법 뭔가 그거 연구한다니까. 편법으로. 그래서 돈 잘못 빌리면 사채업자한테 돈 잘못 빌리면 뭐 한다 그냥. 통째로도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 저당권의 그 변형된 그 담보가 뭐냐면 나중에 나옵니다. 가등기 담보. 무슨 담보? 순수 가등기가 아니고 가등기를 담보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 담보하고 나중에 이 저당권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등기 담보는 여러분들 책자 특별법에서 나와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등기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순수 가등기랑 가등기 담보로 또 나눠서 볼 거예요. 설명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오전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식사들 하시고 뭐 하시고? 천천히 오세요. 아시겠습니까? 네.